적폐 수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건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바로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 윤 후보자 아내와 장모 등 이 처가 가족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야당이 집중 검증하겠다. 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태원 변호사님께 먼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이제 벌어지는데 좀 예상되는 쟁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모든 청문회가 그렇듯이 정책적인 문제하고 개인적인 문제 딱 두 개로 나누잖아요. 네.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윤석열 후보자 자체에서 개인적인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의혹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게. 네. 그럼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두 개가 개인적인 문제. 근데 장모. 본인이 아니라 처갓집에 관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자 장모가 이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네. 문제들이 좀 개인적인 문제로 짚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는 밑에 세 번째 있는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논란 저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적폐청산 과정에서 아마 무리한 수사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절차에 대한 개인의 입장 물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결국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석궁 절차라고 표현을 한번 했었잖아요. 석궁.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홍준표가 네.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마 그거 끌고 들어와서 결국 현 정부와의 관계, 검찰의 독립, 결국 형 정부가 너무 코드 맞추는 것 아니냐, 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야당이 좀 파고들 거로 보입니다. 네,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이런저런 말들 내놓고 있는데, 자, 김진태 검사 출신이죠. 김진태 한국당 위원으로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딱 하루 일한 분량만 오늘 예고편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독 특정인만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이런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가족 문제, 특히 처가 문제가 내일 쟁점이 될 거란 얘기가 많은데, 박지훈 변호사님, 그 윤석열 후보자 장모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윤 후보자가 일종의 이제 뭐 뒤에서 이렇게 배경이 돼주면서 명확치가 않아요. 이제 네. 판결문을 분석했다는 거. 네. 뭐 의료 법인의 설립을 하면서 뭐 영리 의료 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고 사기도 있는데 검찰에서는 피해자로 갔다가 법원에서는 뭐 동업자 같은 느낌의 판결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봐주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법부나 검찰을 다 거쳤기 때문에 네. 뭐 검찰이 봐줬다고 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수사가 어떻게 됐고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밝혀내야 되겠죠. 저걸 갖고 지금 본인이 개입되는 의혹은 아예 없고요. 판결이 잘못됐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그걸로 이제 후보자 사퇴하라. 이 부분 아직까지 맞지 않고 더 어떤 밀접성, 연관성을 이제 밝혀내서 그것을 더 추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장모 사기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내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집중 나올 것이다. 자, 그 아내와 관련한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재산을 아내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래요?
최재국 그렇죠. 교수님. 네, 아내가 많이 갖고 계시죠. 이분 이제 사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60억 정도, 60억대 재산을 갖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산을 아내가 많이 있냐 없냐 이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충분히 그거는. 중요한 그렇죠. 것은 네. 그 돈을 버는 과정에 그러면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가 네.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외압을 행사해서 저게 개입을 했던 문제가 되지만 저게 만약 결혼 전에 언제 지금 현재 나오는 건 언제 어떻게 재산이 형성된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아직까지는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야당 의원들이 공개하고 있는 개인적인 뭐 처가 관련된 또는 뭐 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네. 실제적으로 타격을 입힐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결정적 한 방은 네,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뭐 나중에 혹시나 뭐 청문회 과정에서 실제 윤석열 검찰총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한 무슨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없다고 하면 돈이 많은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네. 오히려 저는 이제 공격 포인트를 그러니까 처가나 이쪽으로 잡기보다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또 윤석열 총장 후보자 입장에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도리어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뭐랄까요 좀 그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될지 지금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처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리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아내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김태현 변호사님, 뭐 우리가 실명은 거론하진 않더라도 크리에이터 전시회 같은 걸 기획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요? 사실 이분에 대한 게 이제 네.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뭐 잡지나 이런 곳에 인터뷰한 것도 있고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원래 재산 자체는 9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 IMF 이후에 벤처붐 불면서 주식 확 뜰 때 있잖아요. 아, 그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벤처에 바탕으로 투자해서? 예, 네. 뭐 어디 벤처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아마 지금 알려져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C 컨텐츠, 뭐 C인가요? K인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회사를 만들어서 전시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전시회를 많이 이제 개최를 했다고 해서 아마 그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잘 알려진 분으로 나름대로 출력 레코드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업체로서 알려져는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이 되면서 그 아내분이 하는 전시회에 협찬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잘 붙었다 그래요. 다른 무슨 공연 전시나 이런 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빵빵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협찬사로 붙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윤석열이라는 인물 때문에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는 제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현 의원님? 그 유명한 조금 이름 있는 그 기획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앤디 워홀, 샤갈, 마크 로스코 이런 그 전시를 차례로 성공을 하니까 주목을 네. 많이 받았고 사실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검사는 윤석열 지검장은 뭐 검찰 내에서 가장 힘 있는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총장과 관련 없이 만약에 윤석열 검사를 보고 협찬을 했다면 그 이전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윤 지검장의 부인이 사업하는 형식이 이렇게 역시 또 이벤트를 즐겨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도 많이 사귀고 초대하기도 좋아하고 하고 실제로 어떤 전시회를 하면은 그걸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아나운서 출신을 모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등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굉장히 능란하고 네. 또 이렇게 외부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꼭 윤석열 검사하고 관련해서 후원을 많이 받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네. 윤석열 지검장 자체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윤 지검장의 측근들이 하는 얘기가 참 사는 것도 철없이 살아가지고 오히려 별로 문제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부모님 집에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요? 네,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위장 전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문제는 없고 네. 윤 지검장 측의 이제 후보자의 측에 따르면은 박근혜 정권 때 한번 위를 들이받다가 여러 가지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탈탈 털려가지고 뭐 별로 나올 게 없다 이런 거고 네. 장모하고 이제 처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혼하기 이전의 문제를 윤 후보자한테 뭐 책임을 물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저 협찬 문제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해보면 박지훈 변호사님 그 아내인 김모 씨 그 아내분이 협찬해준 회사들한테 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번 후원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요. 예. 보니까는 협찬해준 회사들은 일종의 갑 아닌가요? 갑한테 막 그렇게 자료 주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마 아내나 이 처가 입장에서 만약에 낙마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들 입장이 아니었나 판단한 것 같아요. 부인 문제라든지 처가 문제. 특히 지금 그 처가 재산이라든지 이거를 좀 많이 뭐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협찬사 얘기를 나오면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라고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라고 종용을 했다라고 주광덕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금방 우리 이동훈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벌써 후보가 돼가지고 이게 된 건 아니에요. 검찰 내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뭐 입지라는 거는 상당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뭐 이 후보자가 돼가지고 협찬이 늘어났고 뭐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다만 만약에 이게 미제출을 종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좀 강력하게 아니면 좀 그런 상황이라면 약간의 위반의 소지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그 야당 의원들이랑 국회에 자료 제출을 왜 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2013년 10월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국회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 윤 후보자의 모습을 보고 관련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금 작전을 지금 구사하려고 하거든요. 열리기만 해봐라. 네.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라 민주당은 황교안 청문회로 만들어버리겠다.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댓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하라. 법무장관이 있던 시절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법사위원이라도 황교안 대표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한다. 그래야지 쟁점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야 물이 타져요. 그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법사위원, 민주당 법사위원을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 거로 보세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박영선 장관 청문회 때 네. 쟁점이 이제 그 CD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김학의 뭐 얘기 나오고 뭐 저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박영선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능수능란하고 야당과의 그걸 가지고 논쟁을 부르는 걸 꺼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총장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당 법사위원이 황교안 대표가 당신한테 그 당에 압력 넣었어, 장관 때?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 때문에 제가 뭐 곤란을 겪었어요. 이러면서 쟁점을 글로 전환시키겠습니까? 그렇다보다 야당과의 완전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본인 너무 부담이거든요. 지금 청문회에 선 윤석열 총장 후보자 머릿속에는 그냥 이틀 빨리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 여당에서 그 얘기 꺼냈다 하더라도 야당 의식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들이받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청문회로 전환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다른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윤석열 지검장, 그러니까 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분을 공격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여당도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후보자한테. 질의하는 그렇죠. 내용이 뭐겠습니까? 결국 황교안 지금 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외압으로 느꼈습니다 정도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서 물어보고 옆으로 또 다른 얘기로 물어보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유추해서 답변도 낼 겁니다. 아, 그 말은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라고 네. 예컨대. 그러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황교안 현 대표에 대한 예전의 외압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어느 정도까지 답변할지는 아직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변을 하겠지만 네. 그 답변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언론이 또 그걸 받아서 취재하고 기사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주장처럼 만약에 정말 그걸 얘기 안 하고 네. 외압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면 그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 어떤 말이 왜냐하면 질문을 네. 자꾸 하다 보면 네. 어느 한마디에 답변을 하다가 뭐가 하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이제 집요하게 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당에서는 분명히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근데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네. 답변서에서 좀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한 그런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적폐 수사에 가장 극에 있었던 두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네. 조사를 뭐 좀 반대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같은 네. 검사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병우 전 검사를 자신이 검사로서 판단했을 때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적인 측면하고 자신의 사감 같은 거는 빼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청문회가 진행됐을 때 많은 얘기를 지난번에 그 국감처럼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왜 이럽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저 답변서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거 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네. 이거 어떤 당의 어떤 의원이 왜 물었는지가 궁금해요. 한국당에서 묻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병우란 사람을 네. 윤석열 총재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중요합니까? 윤석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든 사안에서 질의를 할 때는 그 의도가 있고 정말 물어야 될 거를 송곳 같은 질의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네. 이런 거 보면 전 누가 물었는지 몰라요 이거 무슨 생각 가지고 이걸 무슨 답을 원했을까라는 저는 참 그런 의아한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우병우 검사에 대해서는 유능한 검사라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런 말을 질문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만약에 야당에서 물었으면 그런 말을 듣고 싶을 거고. 네. 제가 누가 물었는지 모르거든요. 여당에서 물었으면 그 사람 뭐 업무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냐고요. 윤석열 총장 인사검증에서. 네. 자,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으로 또 새롭게 튀어나올 수 있을지, 특히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도 잘 검증할 수 있도록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